이게 뭐니? 재개발 관련 서류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시장 곧 재개발된다는 거.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잠시만요, 할머니. 이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작은 방 한쪽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먼저 섭니다. 액자 속 그이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보, 또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 좀 주세요. 말을 건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통영에서 함께 국밥집을 하던 때가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그때는 손님도 많았고 남편도 건강했고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었죠. 지금은 혼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시장 한쪽 구석, 겨우 평 남짓한 포장마차가 제 전부예요. 간판도 없어요. 그냥 낡은 천막 하나 쳐놓고 낡은 테이블 4개 놓고 국밥 끓여 팝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시장으로 향합니다. 손수레에 국솥을 싣고 걸어가는 길이 제법 멀어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 하거든요. 포장마차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국물을 끓이는 겁니다. 무쇠솥에 물을 붓고 사고를 넣고 불을 지핍니다. 끓기 시작하면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어요. 국물은 급하게 끓이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깊은 맛이 우러나거든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버티는 거야. 정말 그래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성껏 끓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손님은 많지 않아요. 하루에 3~4명 정도?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오신 분들, 밤새 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오세요.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말수 적은 노인이 자리에 앉으면 전 뜨끈한 국밥을 내어드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든 손님은 천천히 숟가락을 뜹니다. 한 숟갈, 2숟갈. 국물을 마시다가 문득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허리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죠. 할머니, 국밥 주소. 네, 잠시만요. 국밥을 내어드렸더니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릇만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누라가 끓여주던 국이랑 똑같네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천천히요. 전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은 필요 없었거든요. 국물 한 그릇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쯤 되면 시장이 조금 북적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국물을 저어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날 낯익은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붙어 있더군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죠. 제 아들 윤승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절 보러 온 건가 싶어서요.
아들은 대기업 회계팀 과장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멀어졌죠. 제가 서울로 올라와 포장마차를 시작한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집에서 편히 계시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 편히 쉬고 싶지 않아요. 일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승주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제 포장마차 쪽을 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는 건가? 인사라도 하려나? 하지만 승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어요. 시장을 가로질러 저를 못 본 척, 아니 정말로 보지 않은 듯 그렇게 지나쳐 버렸죠. 손에 든 국자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출장 가는 길인가 봐.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쪽이 시렸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국물이 더 진한데요? 그런가요? 평소랑 똑같이 끓였는데.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맛이 나요. 정성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다 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것. 그게 내 삶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아들이 절 외면한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랬을까?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제가 창피해서였을까? 저녁 무렵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남은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식어가는 솥 안에서 아직도 국물은 뜨끈했어요. 내일도 끓일 거야. 또 누군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천막을 걷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시장은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미진이었어요. 엄마, 나 미진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그래, 잘 지내거라. 엄마는 괜찮아. 응, 엄마도 몸 챙겨.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승주가 절 피해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액자 속 남편만이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내일도 국물을 끓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아직 모르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포장마차로 향했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 몇 분을 맞이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장사가 뜸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어요. 은색 SUV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사위 차민혁이었어요. 42, 작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딸 미진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민혁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혁이. 무슨 일이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 앉아라. 뭔데? 민혁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놓았죠. 이게 뭐니? 재개발 관련 서류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시장이 곧 재개발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었어요. 재개발이 되면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쫓겨날 거라는 이야기도 함께요. 그래서 어머님 점포도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나? 어머님, 이런 거 복잡해요. 서류도 많고 관청도 여러 번 다녀야 하고 제가 이쪽이라는 사람이니까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민혁은 볼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작은 글씨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보상금 수령 동의서요. 어머님이 서명하시면 제가 대신 받아서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민혁이 대신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 내가 직접 받으면 안 되나? 어머님, 복잡해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가족인데 뭐. 민혁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편하시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민혁은 사위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민혁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을. 어머님, 기한이 있어요. 오늘까지 안 내면 보상 못 받아요. 압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8쯤 돼 보이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청년이었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푸드 유튜버예요. 며칠 전에 여기 국밥 먹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왔거든요. 도윤이라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방금 들으니까 계약서 얘기 나오던데요. 혹시 그 서류 좀 봐도 될까요? 가족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서.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보상금 수령 동의서가 아니에요. 권리 포기 각서예요. 뭐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본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서명하시면 어머님 점포 권리 다 넘어가요. 그럴 리가. 그리고 여기 보상금은 위임인이 수령하며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도 돼 있네요. 완전히 권리 넘기는 서류예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혁을 쳐다봤어요. 사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민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그게 대체 왜 이런 서류를 내밀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차갑게 변했죠.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 이 자리 재개발되면 보상금 꽤 나와요. 근데 어머님 혼자 받으시면 뭐 하시게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다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전 사업 확장할 자금이 필요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게 낫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민혁 씨, 이건 사기예요. 범죄라고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싸늘했죠. 가족 일에 끼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래요? 잘못된 일은 막아야죠. 경고하는데 더 나서면 가만 안 둬요.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신고할 거예요. 이 서류 증거로 남겨둘 거고요. 뭐?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지금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들 승주가 서 있었습니다. 승주야.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승주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 출근길인 것 같았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형님, 잘 오셨어요. 좀 말려주세요. 민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승주는 상황을 파악하는 듯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건 권리 포기 각서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민혁 씨,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승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 제 사정이 있어요. 사업 자금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법적으로도 문제고요. 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낚아챘죠.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고 사라졌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승주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조심하세요. 민혁 씨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닐 거예요. 그래. 승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전 회사 가봐야 해요. 오늘 회계 감사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 가봐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승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멈칫하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이 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포장마차 접고 편히 지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승주는 떠났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고맙구나. 천만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도윤은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도윤이 떠나고 나니 혼자 남았습니다. 국솥 앞에 앉아 식어가는 국물을 바라봤어요. 김이 다 사라졌더군요. 민혁의 차갑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권리 포기 각서, 사기, 협박, 그리고 승주의 마지막 말. 포장마차 접고 편히 지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손을 떨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저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끓여야지.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산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국물은 끓여야 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비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죠. 천막을 치고 국솥을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사고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어요. 빗소리와 함께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더군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해성개발 직원입니다. 이 자리 이제 못 쓰세요. 네. 재개발 예정구역이라 불법 노점 영업 금지됐어요. 철거 통보 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서 몇 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허가 없이 하신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구청 단속반이었습니다. 이정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불법 노점 영업 및 무허가 시설물 설치 건으로 단속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포장마차, 집기류, 재료 전부 압류 조치합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막을 걷고 테이블을 옮기고 국솥을 내렸죠. 안 돼요. 국물이 아직 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손을 뻗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국솥이 바닥에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빗물과 섞여 흘러갔죠. 몇 년간 끓여온 국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맛이었어요. 손님들이 눈물 흘리며 먹던 그 국물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통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장요? 미납세금이랑 과태료가 있어요. 압류 조치 들어갑니다. 그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얼마 없는 돈이었지만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이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행정 처리 끝나면 연락드립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죠.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어요. 정분 씨,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민혁의 짓이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저 개발회사 직원들 분명 민혁이 보낸 거예요.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정분 씨 철거 완료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비만 남았어요. 빈자리에 홀로 섰습니다. 천막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국솥도 없었어요. 그저 젖은 바닥만 남았죠. 쏟아진 국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 있었거든요. 통장이 압류당한 지금 월세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죠. 서울역이었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떨렸죠. 가방을 꼭 안았어요.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살 돈도 없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국물 쏟아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혁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죠. 승주가 외면하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저 국물 한 그릇 끓여서 팔았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강도윤이에요. 도윤이었습니다. 아, 그래. 어머님 괜찮으세요? SNS에서 봤어요. 포장마차 압류당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시장 상인분이 올리신 사진 봤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울역. 대합실에 있어. 지금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어머님, 아이고, 왜 이렇게. 괜찮으세요? 도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사위가, 민혁이가 그런 것 같아. 차민혁이요? 응.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야.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 그리고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이럴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제발 따라오세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도윤이 부축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도윤의 차를 타고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뜨거운 물 끓여드릴게요. 도윤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수건을 가져오고 담요를 펼쳤어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손에 감싸 쥐었어요. 온기가 스며들었죠. 고맙구나. 천만에요.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언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니? SNS에 글 올리는 거예요. 이 상황 알려야 해요. 그럴 필요까진. 어머님, 혼자서는 못 이겨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도윤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화면에는 글이 떠 있었어요. 69세 할머니가 평생 끓인 국물,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쏟아진 국물, 텅 빈 자리, 비 맞으며 서 있는 제 모습. 이거 올려도 되겠니?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도윤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어요. 이제 자세요, 어머님. 내일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윤이 들을까봐 소리 죽여서 울었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깨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응? 무슨 일이니? SNS 난리 났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공유도 엄청 많이 됐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할머니 도와드려야 해요. 해시태그 정분 할머니 국물. 해시태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거니?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대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혁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승주도 여전히 외면할 거예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먹구름도 함께 보였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도윤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SNS는 계속 뜨거웠어요.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났거든요.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얘기 좀 해야 해요. 미진아, 오빠도 온대요. 가족회의 할 거예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도윤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미진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왔죠.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야. 가족 일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고맙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5층이었죠.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37, 제 딸이에요. 한때는 웃음이 많던 아이였죠. 지금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응. 거실로 들어갔어요. 승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 옆에 민혁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미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SNS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 일 다 알리고. 창피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미진아, 엄마는 그냥. 엄마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포장마차 접으면 되잖아요.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그게 문제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물 끓이고 그러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 들어와요. 여기 방 하나 비워둘게요. 편히 지내세요. 아니야. 왜요? 난 내 손으로 뭔가 하면서 살고 싶어. 그냥 앉아서 늙고 싶지 않아. 엄마. 미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포장마차는 이미 압류됐잖아요. 다시 시작할 돈도 없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대출 있잖아요. 연체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모르세요? 몇 달 전에 1,000만 원 대출 받으셨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서류에 어머님 서명 있는데요. 민혁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죠.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명의예요. 책임지셔야죠. 민혁 씨, 승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재개발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였어요. 그래도 어차피 어머님 보상금으로 갚을 거였는데 서명 안 하셔서 꼬인 거잖아요. 민혁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냥 우리 말 들어요. 이제 장사 그만하고 여기 들어와서 편히 지내요. 대출은 우리가 정리할게요. 아니야. 엄마, 난 아직 내 손으로 밥할 힘 있어. 누구 신세 지면서 살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진이 손을 놨어요. 엄마가 왜 이러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건 고집이 아니야. 내 삶이야. 삶이요? 남보기 창피한 게 삶이에요? 미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진아, 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포장마차 하는 거 창피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우리 엄마 시장에서 국밥 장사한다고? 눈물이 맺혔어요. 넌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진도 울먹였습니다. 승주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진이 말도 일리 있어요. 이제 편히 쉬시는 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승주는 눈을 피했습니다. 전 회사 일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네. 엄마 나이에 그런 일 하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넌 엄마 삶을 효율로 따지는 거니? 승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형님, 솔직해지세요. 어머님이 창피한 거잖아요. 대기업 과장인데 엄마가 시장 포장마차 주인이면 체면이 서요? 민혁 씨, 그런 말은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어머님 외면했잖아요. 시장에서 봤으면서 그냥 지나쳤다면서요? 승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가족 편이에요? 아니면 그 노인 편이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노인이라니요. 어머니세요. 그럼 어머니 편이라는 거예요? SNS에서 난리 난 거 알아요? 우리 가족 욕먹고 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나간다. 엄마, 어디 가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엄마. 미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죠. 어머님, 생각 좀 하세요. 민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무너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흑흑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창피하다는 딸의 말, 비효율적이라는 아들의 말, 그 노인이라는 사위의 말, 모두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나를 보더니
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도윤아, 무슨 일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냥 울었어요.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다 괜찮을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가족들이 절 버렸어요. 창피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노인이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차 타요. 일단 제 집으로 가요.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아파트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제 자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날 창피해해요. 비효율적이래요. 노인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그냥 내 손으로 뭔가 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정분아, 아직 안 끝났어. 넌 할 수 있어. 여보, 일어나. 다시 끓여. 내 국물은 특별하잖아.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문 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졌지만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모욕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다시 국물을 끓이자. 결심이 섰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림이 멈췄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가족은 절 버렸지만 아직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SNS에서 함께 분노해준 사람들, 도윤 같은 청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응. 도윤아. 네. 국물 다시 끓이고 싶어. 도와줄 수 있니?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작은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무너졌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승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민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은 가족 편이에요? 아니면 그 노인 편이에요? 그 노인.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민혁의 목소리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어머니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살던 작은 방에는 아직 짐이 남아 있었거든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이게 뭐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승주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건 오랜만이었죠.
아빠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아마 내가 곧 떠날 것 같아서야.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침 소리도 들렸어요. 승주야, 내가 엄마 곁을 지켜줘라.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외롭단다. 내 아빠 없이 혼자 남으면 정말 외로울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야.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줄 때 행복해 하거든. 그게 엄마 방식이야.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승주야, 내가 바쁜 거 알아. 회사 일도 중요하지. 근데 엄마를 잊지 마라. 가끔이라도 찾아가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어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줘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어요. 승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난 뭘 한 거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시장에서 봤으면서 지나쳤어요.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죠. 엄마 곁을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SNS 알림이 떴습니다. 해시태그 정분 할머니 국물 실시간 방송 중.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는 시장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어요.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죠. 어머님, 여기 국솥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작은 국솥이었습니다. 도윤이 구해온 거였어요. 새벽부터 국물을 끓였습니다. 예전만큼 큰 솥은 아니었지만 정성은 똑같았어요. 사고를 넣고 천천히 저으며 끓였죠. 김이 올라왔습니다. 와, 냄새 좋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 섰어요. 여기서 뭐 파세요? 국밥이요. 한 그릇 드실래요? 얼마예요? 그냥 드세요. 오늘은 공짜예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거 SNS에서 본 그 할머니 아니에요? 맞아. 정분 할머니. 와, 진짜네. 국밥 먹어봐도 돼요? 정부는 국밥을 담아 내어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손님들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 맛이 정말 깊어요. 사람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었어요. 실시간 방송이었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정분 할머니께서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꼭 응원할게요. 어디에요? 저도 먹으러 갈게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어요. 줄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국밥을 담아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지역 뉴스팀인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할머니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방송 좀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국솥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버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한 그릇을 주고 싶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승주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빛나는 눈빛. 승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녹음기를 다시 틀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엄마를 지켜줘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승주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회계팀 과장실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줘라. 모니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새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계감사팀에서 온 거였죠. 협력업체 회계자료 검토 요청 마이너스 해성개발. 해성개발. 민혁의 회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펼쳐졌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며 확인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강서구 시장 점포 매입 관련 채권. 어머니의 포장마차가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채권자 이정분. 채권액 1,000만 원. 담보 점포 권리.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민혁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보로 점포 권리를 넘겼다고 돼 있었죠. 이게 말이 돼? 다른 서류를 열었습니다. 차용증 사본이 첨부돼 있었어요.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 필적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도장도 흐릿했죠. 회계팀에서 10년 넘게 일한 승주였습니다. 위조 서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건 가짜야. 손이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어요.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허위 채권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명의였어요. 대출, 외상값, 보증금, 온갖 명목으로 빚이 만들어져 있었죠.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 점포 권리를 넘긴다는 계약서까지 있었어요. 이 자식이 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여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 점포를 빼앗으려 한 거였죠. 가족회의 때 민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승주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민혁은 끝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미지는요? 제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양심과 가족. 둘 사이에서 승주는 흔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내려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죠. 어머니 영상이 떠 있었어요. 시장 뒷골목에서 국밥을 팔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마지막 댓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봤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관련 서류도 모두 캡처했죠. 퇴근 후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도윤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이정분 할머니 아들입니다. 아, 승주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어요. 도윤이 먼저 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네.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제 처형? 차민혁의 범죄 증거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범죄 증거요? 네. 허위 채권과 위조 서류로 어머니 점포를 빼앗으려 한 정황이 다 들어 있어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알려주세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지켜달라고. 근데 전 외면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엄마를 지키려고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주는 일어났어요. 돌아서려다 멈췄죠.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틀 후 도윤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폭로, 마이너스 정분 할머니를 괴롭힌 진짜 범인이었어요.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화면에는 차민혁의 회계 자료가 나왔어요. 허위 채권, 위조 서류, 모든 증거가 공개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차민혁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모님의 점포를 빼앗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장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뭐해?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나갔죠. 장모 점포 사기 사건, 사위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민혁은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죠.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진아, 오빠가 그 자료 준 거야? 응. 왜 그랬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우리 가족 망가뜨릴 거야? 이미 망가져 있었어. 우리가 엄마를 망가뜨렸잖아. 미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어떻게 해?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미진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호흡으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승주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섰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승주야. 정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진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안정됐대.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지키라고 했는데 전 외면했어요. 정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엄마, 넌 잘했어, 승주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었죠.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민혁은 여전히 잠적 중이었고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요. 영상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민혁을 수배했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였죠. 그는 여전히 잠적 중이었습니다.
미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승주가 돌봐주고 있었죠. 정부는 여전히 시장 뒷골목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함께였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구청 직원이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이정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강서구청 경제과 김민수 과장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김 과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시장 재개발 계획이 일부 수정됐어요. 상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요. 그게 무슨 공유 주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에 깨끗한 주방 시설을 만들어서 상인분들이 함께 쓸 수 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다시 장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정식 허가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정분 씨께서 프로젝트 대표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정분 씨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모아서 더 좋은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다음 주에 상인 대표분들 모시고 회의 한번 하죠. 김 과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도윤이 환호했어요. 어머님, 됐어요. 정식으로 장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게, 꿈만 같구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어요. 다음 주, 구청 회의실에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기대와 불안이 섞인 얼굴이었죠. 여러분, 이번 공유 주방 프로젝트는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시설 도면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주방, 냉장고, 조리대, 테이블까지 다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와, 상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정분 씨 말씀해 보세요. 김 과장이 정분을 불렀어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혼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팀을 만들어요. 할머니들 손맛팀, 각자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팔아요. 국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더 따뜻하잖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할머니들 손맛팀 좋은데요. 회의실이 들썩였습니다. 김 과장도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죠. 한 달 후, 공유 주방이 완성됐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깨끗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유리창으로 내부가 보였죠. 주방 기구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간판이 걸렸어요. 할머니들 손맛 주방.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상인들, 손님들, 기자들까지 왔죠. 정부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서 있었어요. 자, 시작합니다. 국솥에 불이 들어왔어요. 김이 올라왔죠. 옆에서는 떡볶이가 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밥 나갑니다. 떡볶이요. 김밥 하나 더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도윤이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들 손맛 주방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축하해요. 꼭 가볼게요. 눈물 난다. 정부는 국밥을 담아 손님에게 내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님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죠. 아, 이 맛이에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승주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정부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승주야. 엄마. 승주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어머니 앞에 섰어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외면했던 것,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던 것, 다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제가 지킬게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승주야. 엄마, 늦게라도 뜨겁게 왔네.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품에 안겼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정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의 카메라도 흔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승주가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았죠. 엄마, 제가 도울 일 없어요? 그럼 설거지 좀 해줄래? 네. 승주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때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엄마, 미진아.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래, 이리 와. 미진도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창피하다고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세 사람이 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을 정돈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재밌었어요. 내일도 같이 해요. 할머니들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홀로 주방에 남았어요. 국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솥이었죠.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함께고 할머니들도 함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국물. 이렇게 계속 끓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면서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인 가게들이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민혁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언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였고 사람들이 응원했고 정의가 통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다시 국물을 끓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승주가 차를 가져왔더군요. 엄마,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할머니들 손맛 주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졌지만 간판은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또 불을 켤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끓일 거예요. 따뜻한 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면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장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떴어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일어났죠. 새벽 4시,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승주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넌 왜 벌써? 같이 가려고요. 오늘부터 제가 도울게요. 승주는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곳곳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할머니들 손맛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주방이 반겼어요. 엄마, 뭐부터 할까요? 국물부터 끓여야지. 국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사고를 넣었어요. 불을 켰죠.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승주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국물 끓이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다려야 해. 그렇구나. 승주는 국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응?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천천히 봐줘야 하는 거.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급하게 판단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근데 제가 틀렸어요.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국물을 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6시가 되니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어머, 이정분 씨 아들 왔네? 어서 와요. 오늘부터 우리 팀원이에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승주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좋아요. 같이 해요. 주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끓는 소리, 김밥 써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허리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죠. 할머니, 국밥 주소. 네, 금방 드릴게요. 정부는 뜨끈한 국밥을 담아 내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죠. 오늘도 그 맛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이 국물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똑같은 맛이 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국물은 식어도 마음은 식으면 안 되죠. 마음이요? 네. 정성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럼 맛이 항상 따뜻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따뜻해요. 그 말을 듣던 승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성.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정성으로 국물을 끓이고 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데 자신은 그걸 비효율이라고 했었죠. 엄마, 왜 승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단하세요. 뭐가? 엄마가요. 정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더 대단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거니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하루가 흘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시작했죠. 승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부는 주방을 닦았어요. 엄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국솥을 바라봤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솥이었죠. 엄마, 내일도 또 끓이는 거죠? 그럼 매일 끓여야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게 내 삶이니까. 정부는 국솥에 손을 얹었습니다. 승주야. 네. 내 인생은 식은 밥이 아니야. 네. 아직도 끓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솥에서 아직도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끓는 한 난 살아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고,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너도 그래. 식지 마. 내 마음, 내 정성, 식지 않게 살아.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기 보세요. 승주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엄마. 응? 행복하세요? 응.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 저도요. 승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노을 아래에서 손을 잡고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석양 속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화면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국소태 클로즈업.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소. 정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인생은 식은 밥이 아니야. 아직도 끓고 있으니까. 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따뜻하고 뜨겁고 살아있는 김.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김은 계속 올라왔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세요. 작은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듯 여러분의 존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